자, 재량적 실험과 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 일반적이면서 일반적 그리고 추상적 목표는 지시한다라고 해요. 일반적, 추상적 목표는 지시. 자, 여러분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목표란 말은요. 문제의식 정도는 있다고 해요. 문제의식은 있다. 문제의식. 자, 뭔가를 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은 몰라요. 여기서 이 집행자한테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맡기는 거죠. 구체적인 목표. 좀 한정됐긴 하지만 집행자가 목표까지도 이제는 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럴 때 당연히 그런 집행자한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이런 집행자한테 결정자가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다라고 해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다. 이렇게요. 광범한 재량을 준다는 말 나오면 그건 재량적 실험과 형이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렇게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것이 관료적 기업과 형이 아니라 재량적 실험과 형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걸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형태에서는 결정자가 이런 거 하지 않고요. 전 과정을 집행자가 지배를 해요. 집행자가 정책의 전 과정을 지배한다. 따라서 전 과정 지배하고, 집행자가 목표도 정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대한 수단도 다 본인이 짜요. 그런 다음에 집행자 자신이 정한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결정자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 이걸 좀 최종으로 해달라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흥정을 하고, 그리고 협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자 스스로가 목표나 수단을 짠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 과정을 지배한다는 말이죠. 당연히 이럴 때 집행자한테도 능력과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믿는 거죠. 이렇게. 이 박스에 있는 내용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100% 풀려요. 이건 꼭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고지, 협재관 한 상태에서 동의하냐 마냐, 그 다음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냐 마냐, 그 다음에 대충 일반적인 목표까지만 지지하고 구체적으로 뭔가를 모르겠다, 결정자들이 구체적으로 뭘 모르겠다 하면 다 이게 뭐다? 재량적 실험과 형이고, 집행하는 사람이 전무장을 다 지배한다. 이게 관련적 기업과 형이죠. 그리고 결정자, 집행자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수단을 짠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결정자와 흥정한다. 이거 아시면 돼. 됐죠? 여러분 책에 있는 것도 물론 똑같은 말이지만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써놓은 저것만 안다면 다 풀리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고지 협재관에서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 뭐 엘모라든지 범한 등은요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안 봐도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 나머지는 게 쉬운 거니까 제가 넘겨볼게요. 일단 넘겨서 530 가보세요. 오늘 집행이라는 그 단원에서는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집행자 유형을 내가 확실히 안다는 목표를 삼고 공부하시고, 예제 1번을 보고 제가 뒤에 실린 다른 문제도 같이 볼게요. 예제 1번 보시면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집행자 유형 중 집행자가 결정자의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통제한다. 집행자가 통제한다. 뭐죠? 관료적 기업과 형이죠. 금방 나오죠? 그거는. 자, 밑에는 뭐 크게는 문제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넘겨서 제가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뒤에 이 536 가보시면 536페이지 20번에 자, 문제가 뭐냐면 관료적 기업과 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지 협재 관이기 때문에 전 과정을 누가 지배하는 형태예요? 지금 집행자가 지배하는 형태죠? 자, 1번에 보시면 여러분 결정자가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나요? 틀렸죠. 적어도 관료적 기업과 형에서는 집행자가 목표를 짜잖아요. 이미 틀렸고, 2. 결정가와 집행가가 정책 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아까 봤죠? 협상형이었죠. 협상형. 칠판에 다 있는 말들이죠. 같이 보세요. 필기한 거와 같이. 3번. 결정가가 정책 형성에 종통하고 있지 않아서 많은 재량권을 정책 집행가에게 위임한다. 많은 재량, 광범위한 재량을 집행자한테 위임한다. 뭐죠? 재량적 실험과 형이죠. 4번. 집행가는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
답이죠. 집행가가 전 과정을 지배한다. 고지협재관. 그런 의미죠. 답은 금방 나왔네. 21번도 보시면, 자, 나카무라 스모로드 이용 중에서 일반 여론과 언론기관에서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지만 결정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럴 때 뭔가 구체적인 목표는 집행자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결정자가 못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맡긴다. 이거 뭐죠? 재량적 실험가형이죠. 했던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22번도 자, 정치가에 비해서 관료의 권력이 가장 크다. 정치가가 결정자예요, 집행자예요? 결정자라면 관료가 집행자이죠. 우리 정치, 행정, 이원을 할 때 그 정치가 바로 결정이고 행정이 집행이죠. 따라서 정치가와 관료로 지금 비유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면 정치가보다 관료가 강하니까 뭐죠? 관료죠? 기업과 형이죠. 거기는 혁신가로 되어 있지만. 답은 3번 금방 나오죠?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뭐 다 할 것도 없이 항상 집행에서는 문제가 나올 때 여기 보듯이 요 고지협재관이라고 하는 나카무라 스모르드 이거는 두 사람이 제시한 거니까 자, 나카무라와 요 스모르드의 집행 유형 중에서 5가지 고지협재관 이런 틀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되죠? 결정자의 역할과 또는 권한 그리고 집행자의 재량 또는 권한이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저 상태만 잘 아시면 되는 거죠. 자, 평가를 가보시면 정책평가요. 여러분 정책평가는 역시 중요한 것인데 특히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자면 체크하자면 어디가 중요하냐면 547에 나와 있는 로마자 6번에 정책평가 방법 나와요. 그게 핵심입니다. 정책평가 방법 그 논문을 다 보시면 되는데 앞에 의의라든지 평가의 목적 등은요 참 간단한 거니까 크게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평가의 목적 또는 필요성이 가끔씩 나오고 2010년도에도 평가의 목적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참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평가도 이제 볼게요. 어제는 제가 이제 지방 수업을 하는 날인데요. 제가 어제는 아침에 차를 가져갔어요. 왜냐면 이제 어제까지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게 있어서 혹시 이제 어제는 이제 오전 오후 야간 다 하는 날인데 마무리해야만 내가 이제 끝내고 그날 마무리하고 다음 또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시간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끝내려고 이제 차를 가져갔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뭐 여기 갔지만 한 10시간 했나, 그 수업만, 단과만 한 10시간 하고, 종합반을 좀 짧게 해서 한 3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수업을 꽤 많이 했는데, 그거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피곤한 거야. 피곤해가지고, 오다가 자다가 해서 어제 집에 4시인가 왔어, 4시인가. 멀지 않은 저 지방인데, 4시 집에 와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 술 먹으면 가끔은 집에 내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죠? 똑같은 느낌이랄까? 느낌 알아요, 그런 느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네. 술 취해서 집에 왔는데 잘 모를 때가 있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침에도 깼는데 몇 시인지 모르겠고 멍하니. 참 오래간만에 그런 느낌 가져봤네요. 다들 이제 지방도 마찬가지고 다들 굉장히 막 긴장 많이 하고 이제 시험이 막 다가오니까 엄청 열심히들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막 모아놨던 거 막 가서 막 질문하고 엄청 이게 학생들이. 그러니까 열기가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열기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열기에 다 합류해서 같이 가야죠. 자, 평가 볼게요. 평가가 좀 어려워 보여요, 여러분. 평가 기법도 좀 어렵고 용어 낯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어려워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뚫어야 돼요. 그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자, 말했지만 의의는 간단하게 보시고 평가의 목적이 있는데 쉽죠? 뭐 정보 제공한다든지 책임성 확보한다든지 이론 구축을 통한 항목적인 기여라든지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한다든지 막 다 이게 평가의 목적이죠. 또는 필요성인 것이고 쉬운 거니까 됐고 자 정책 평가는 첫 번째 시험에서 바로 날 만한 사항이 나는 필요성이에요. 필요성은 쉬우니까 따로 필기 안 하겠지만 또는 목적이라 할 때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뭐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이게 뭐 있다 이 정도만 간단히 메모하시고 두 번째 자 평가할 때 기준이 필요해. 기준. 여러분 좀 전에 봤지만 집행자한테 주어지는 권한 또는 재량이 다르면 그에 대한 평가의 기준도 달라야겠죠.
집행자한테 주어진 권한,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또는 재량이 이만큼인데 이걸 평가를 다른 식으로 막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모든 집행자에 맞게 뭔가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기준은 많은 사람이 제시하고 있지만 특히 요 나카무라하고 요 스모로드가 평가의 기준을 내놓은 게 있어요. 자, 좀 전에 봤지만 집행자의 형태가 뭐였죠? 5가지가 고, 지, 협, 재, 관이었죠. 5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자의 형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평가도 달리하자라고 해서요. 여기에 있는 기준이 뭐냐면 효과성, 그다음에 능률성, 그다음에 만족도, 그다음에 대응성, 그다음에 체제 유지도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 효가 뭐의 약자예요? 효과성인데 목표 달성도라는 목표 달성도. 능률성이고 그건 주민 만족도, 주민 만족도. 여러분 수익자 대응성이라 해요. 수익자 대응성. 그리고 체제 유지도라고 해요. 그래서 요 5가지 아시면 돼요. 거기에는 윌리엄 던도 있고 서치만 같은 많은 사람들이 평가의 기준을 말했지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나카무라와 스모로드의 기준인 것이고 이거 알면 되는 것이지 다른 두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지협재관 효능만 대체로 아시면 돼. 그 내용이 이제 밑에는 그 기준 나와 있고 효능만 대체 기억하시고 넘겨보시면 그 박스에 있죠. 효능만 대체 맨 끝에 집행자 유형이 고, 지, 협, 재, 관. 물론 저 위에 같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고, 지, 협, 재, 관이라고 효능만 대체 됐죠. 그리고 그